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노랫말처럼 요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들 창문 닫아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한겨울에도 하루에 3번, 10분씩은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환기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기 잘하면 코로나19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 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밀폐된 공간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기는 필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음식점과 같은 이 다중 이용 시설, 이 슬기로운 환기 생활 꼭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지금 노래 들리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가 원래 가사잖아요. 네. 우리는 찬바람이 불면 하루 3번, 10분씩은 꼭 창문 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난 8월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사망한 30대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이 부족하다고 나오면서 유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인지도와 가맹점 수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 참여권이 신설됐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지수가 104.4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사흘 만에 사망한 고 이슬희 씨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사망 2달여 만에 질병관리청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 평가 결과,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통보됐는데요. 이 결과는 앞서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유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 수영 선수로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던 31살 이슬희 씨.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의식이 없어졌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달여 동안 진행한 고 이슬희 씨의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 평가 결과 4-1단계가 최종 적용됐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서 4-1 판정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의료비는 실비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단계입니다. 4-1까지는 보상돼요. 우리 도도 긴급 대응해가지고 인과성평가해서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앙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이 씨의 심장에 심근염이 확인됐고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수영 선수가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질병관리청의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와 같이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2살 군인은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 씨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이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라고 국가수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사실상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에서 부검이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무시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인과성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상. 고 이슬희 씨의 사망은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질병관리청. 4-1단계의 경우 의료비 실비 지원 범위로 이슬희 씨는 이번 하루 만에 숨지면서 실비 3만 원이 보상될 전망인 가운데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전남 동부권 최초로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지 7개월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네, LG헬로비전이 지난 7개월간 이 배달앱의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7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는데요. 시민들의 인지도도 가맹점 수도 모두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여수시 공공배달앱 싱싱여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5분의 1 정도로 낮은 1.9%의 주문 수수료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혜택에도 가맹점 수는 크게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시 첫 달 가맹점 500곳으로 시작해 4월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627곳으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11곳이 가맹을 취소해 616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맹점 수가 적으면 주문 건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가 배달을 시키려고 앱을 켜도 선택할 만한 메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입된 가맹점 관계자들도 불만을 표출합니다. 싱싱여수가 수수료는 낮지만 가맹점 수도 회원 수도 멈춰 있어 주문량 자체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홍보만 잘 돼 있으면 주문 건수만은 당연히 싱싱여수가 더 저희한테 이득이 되죠. 이익이 되고. 한데 이제 뭐 신규 주문 건수가 거의 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대형 이제 플랫폼이 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 2021년 9월 기준 싱싱여수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모두 6천여 명. 여수시 전체 인구의 2.1%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저는 사용 안 해봤어요. 알고는 계셨나요? 아니요. 싱싱 여수요? 그 배달 어플이요? 배달 어플은 사용 안 해봤어요. 아, 듣긴 했어요. 혹시 써보신 적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 집은 배달이 아예 안 돼서. 가까우면 쓰지 않을까요? 여수시가 그동안 싱싱여수 홍보에 사용한 예산은 1,400여만 원. 버스 실내 광고와 홍보물, 할인 이벤트 등을 펼쳐왔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사에도 적자 여부나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운영사와 함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뚜렷한 묘수는 없는 듯한 답변을 보였습니다. 운영사인 이제 그 만남 플랜하고도 이제 계속 시스템 개선 및 이제 다른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벤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그 생각을 해왔고요. 이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운영사와 이제 좀 더 협의를 해서 이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전국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발에 뛰어들었던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 여수시의 실적이 7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에 전라남도가 주민이 전라남도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의 선정선 주무관 전화 연결해 봅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전라남도가 주민 참여권 강화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는데요.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규칙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등 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해당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조례안에는 도민이 도 규칙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접수된 의견 제출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 제출서가 도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전라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 주무관님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조례안은 내년 2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주민 참여 강화로 지방자치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선정선 주무관이었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10월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10월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10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가 104.4로 지난 9월보다 4.5포인트 높았습니다. 현재 생활형편과 생활현평 전망도 전월보다 각각 3포인트와 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도 9월보다 3포인트, 4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취업 기회 전망은 전월보다 6포인트 올랐으며 금리 수준 전망은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물가 수준은 3포인트 상승했고 주택 가격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임금 수준은 지난 9월과 동일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기간 동안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장법에는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개양해야 하고 분향소는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5.18 피해자분들과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조기를 개양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조기 개양과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여수에 온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우리나라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이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195명을 대상으로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11월 10일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예술, 창의융합교육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비노조 전남지부는 27일 전남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농성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일 진행된 총파업 이후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